안녕하세요. 북미 관계가 유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늘자 뉴스인데요. 북한이 그 미군 유해의 그 전시에 죽은 그 미군의 그 사체의 잔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을 이제 미군 거는 67구, 한국군 거는 77구를 확인해서 북한이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자 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원 확인된 미군 유해가 581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측은 유해 발굴 계획을 그러니까 북한 측에 미군이 유해 발굴 계획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보수당 측에서는 왜냐하면 군인들을 죽어서까지 굉장히 그 존엄성을 굉장히 찬양을 하고 이런 과정이 그 보수당 측의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북한을 왜 그렇게 개방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국의 힘이 너무 크니까 지금 앞선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그 중국의 1대1로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계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념으로 갈라진 그런 나라들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그런 어떤 이념으로 세계화라는 이념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교육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세계화는 누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냐면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에서 이 주축이 돼서 무려 230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그 Federal Reserve나 이런 은행도 있고, 뭐, 오일도 있고, 5G도 있고, 뭐, 굉장히 거대한 pharmaceutical 그런 세계도 있고, UN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요된 백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맨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5G 다음에 first vaccination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디를 바이오메트릭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 게이츠가 추진하려는 그런 아이디죠. 그래서 이 국제적인 연계성을 강조를 해서 각 개인을 이렇게 노예화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유로운 스피치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Suspension of free speech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vaccination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개개인들을 통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거기 dependency on the state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잘 살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국가에 의존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국가에. 그래서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자유진영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그럴 것이고 그 공산화된 세력인 중공이나 뭐 북한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통제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는 거죠. 통제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바운더리를 오픈한다는 개념에서 그 아마 지금은 그 군사력 관계 때문에 지금 북한을 오픈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글로벌리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친 거는 누가 이것을 주도하는 글로벌리스트냐, 거기 보면 소로스도 있고 빌 게이츠는 다 아시지만 여기 희한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커버그가 페이스북 창업자이며 또 로커펠러 집안의 손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우주 개발에 굉장히 강조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뭐 어느 별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있고 트럼프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이 자료는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보내준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뭐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세력이 뭐냐면 그 흑백 논리 있잖아요. 흑 집단에 있는지 백 집단에 있는지 그 차이지 양 진영의 탑에 가서는 만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 속에 있다,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실망하시는 분이 물론 많죠. 그렇지만 현재 돌아가는 사정으로 보면 그럴 것 같다고 제가 전에 추측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놀라진 않습니다. 단지 그 개개인들의 자유를 그래도 부르짖고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 미국의 그 소용돌이, 소용 그런 것들은 블랙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흑인들을 이번에 소용돌이 속에 중심에 흑인들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블랙이라는 그 이미지를 강화시킨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백의 이미지, 화이트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단지 그럴 뿐이지 그 두 세력의 그 주고받기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개인들은 디펜던시, 그러니까 국가의 의존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거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여시제가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여시제 멤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고 굉장히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것처럼 국가재정을 많이 축내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이 처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유튜브에 올린 것을 또 유명한 블로그인 이세대가 가기 전에 이 사람 것을 이제 유튜브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이 세계화 세력이 추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존성을 키워주잖아요.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속에 그 마이크로칩을 심고 이것이 전자화폐를 수령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이런 전자 마이크로칩이 있어야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화폐 수령용 마이크로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일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번창하게 내뒀을까? 그것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job이 없어지게 되고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결혼도 못하고 뭐 가족끼리 만나기도 힘들고 뭐 자유가 손상되고 건강이 우선 손상되고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은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예죠. 그 정부에서 추진한 일을 그냥 따라하는 그런 그 의존성, 디펜던시를 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여기 군화 밑에 그 UN 그 세계 기구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기구들이 이제는 이 각 정부들을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괜히 들어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보면은 이번에 그 고용보험을 막 늘린다, 뭐 국가지정을 아무튼 막 풀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바이러스를 또 참관시키고 그래서 뭐 선거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모일 수도 없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정을 보면은요, 실업급여가 너무 급증하게 되니까 코로나 사태로 그러니까 이 고용기금 지출만 너무 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재정 수지를 쭉 보시면은 지출이 21조가 됐어요. 2020년도에 21조가 됐습니다. 적립금은 이렇게 줄어들고 수입은 또 한계가 일정한데 지출만 이렇게 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21조라는 거는 이거 뭐 나라 재단이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경제가 부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제적인 또 도움을 나중에는 받게 되겠는데 문제가 된다는 건 현 문재인 정부는 가령 기재부가 예산이 있는데 가령 뭐 아직도 뭐 66조가 남았다. 그러면 그걸 남기지 말고 사용해라. 이게 관행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남기면 다음에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기재부가 발표를 한대요. 이거 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껴서 써야 될 국가 예산을 기재부가 이렇게 발표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매년 예산은 60% 이상은 재벌과 상위 1%한테 여야가 밀어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제가 그냥 있는 글, SNS에 있는 글을 가져온 건데 중요한 거는 여가부입니다. 여가부의 경우는 예산을 40% 폭증했다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서 1조 2천억 원을 마구잡이로 마구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폭력 관련 기관만 전국적으로 310개나 되는데 과연 한국의 성폭력이 그만큼 잡혔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어딘가 그 성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걸리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도 10억이나 들여서 아무튼 여가부가 하는 일은 지금 성에 관련된 무슨 기구 99억도 들였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많이 돈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사회가 나아지느냐 사회가 건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